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패닉 셀링의 구간에 진입을 했고,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반대의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좀 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제법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목요일날, 저번 주 목요일날 공식적으로 시장의 뷰를 긍정적으로 바꾸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여러 사이클의 그 베어마켓 랠리와는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돌다리 두들기듯 확인하면서 가자라는 관점으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여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기에 많이 빠졌을 뿐이에요. 시장 관점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습니다. 소비 여력, 앞으로 더 나빠질 겁니다. 하반기에는 훨씬 더 나빠질 거예요, 지금보다. 그리고 제조업 사이클은 이미 다운턴으로 들어갔죠. 특히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높은 생산자 물가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쌓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대로 재고로 쌓이고 있거든요. 이거, 소비자 물가로 100% 전가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높은 생산자 물가를 그대로 전이했다가는, 뭐,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필수로 구매를 해야 되는 식료품 있죠. 그 위주로 구매를 할 거예요. 그 외에는 아마 지갑을 닫지 않을까요? 재고가 더 많이 쌓이겠죠. 이걸 나중에 재고로 터는 그 기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이 물건을 만든 가격 자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실적이 좀 많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 물건을 털어낸다고 해도. 근데 털어낼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하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특히 제조업 기반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특히 저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당연히 나빠지겠죠. 근데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올 거냐?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4분기부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이제 100 정도, 근데 이것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진 거긴 한데, 뭐 지금은 이런 지표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미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파월의 의회 증언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요거죠, 바로. 결국 커밍아웃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다.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결국 돈을 많이 풀어서 된 거고 통화를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강력한 긴축만이 지금의 상황을 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세션에 대해서도 이전까지만 해도 뭐 연착륙 아니면 뭐 약간 경착륙과 연착륙의 중간 정도 단계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점점 연착륙을 도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약간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내심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확정된 거는 아직 없긴 한데 선행지수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지금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실물 경기 지표는 제조업 사이클이랑 좀 많이 맞물리잖아요. 제조업 사이클이 다운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으려면 내년 정도,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표 발표 스케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딱 두 가지인데요. 일단 오늘, 당장 오늘입니다. 오늘 밤에 코어 PC가 발표가 됩니다.
코어 PC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GDP 1분기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파월의 연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실물 경제 지표, 이거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눈독 들이고 다 보려고 할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려고 할 거예요.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제조업 지표, 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당연히 ISM 제조업 지표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지금 예상치는 54.9로 나와 있긴 한데, 이거보다 만약에 부러지게 된다. 그러면 거의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상으로는 리세션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이제 50이 이제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침체 국면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시장이 한 번 또 요동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 반등에 대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을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바로 그 역전 바로 위에서 굉장히 플랫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조업 사이클을 감안을 해본다면 아마 3분기에는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거고, 지금의 금리 추이로 보면은 이제 이때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역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은 좀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 금리가 저번에 CPI 발표 후에 피크를 치고 지금 아직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닌데, 하반기에 어떤 실물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리세션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시장이 딱 판단을 해버리면 당연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내려오겠죠. 하지만 CPI 문제 때문에 과격하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는 국면에서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침체 시그널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3분기에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와 하이드 채권 금리 차트거든요.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급락장이 한번 1달락 되고 나서 살짝 꺾였어요, 살짝.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꺾였다라고는 아직 확인이 된 게 아닌 상태고, 근데 반등이 쭉 이어진다면 아마 더 하락할 거예요. 더 하락할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지표 상태가 5가 넘었거든요. 5%가 넘었기 때문에 이 위로 가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건 상당히 안 좋은 징후입니다. 근데 이거랑 동시에 봐야 될 게 이제 하이드 채권 금리거든요. 이게 10%가 넘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아직 이 지표는 8.3 정도? 그 정도 가리키고 있어요. 8.5 정도? 그래서 이게 5% 위로 뚫고 올라가고, 하이드 채권 금리가 10%를, 여기가 10%거든요. 10%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거는 잘못하면 크래시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런 지표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이렇게 룸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베어마켓 랠리를 좀 감안을 해본다면 이 상황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것도 한 4분기 정도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기금리 선물시장 이제 올해 12월 예상치입니다. 12월 14일 저번 CPI 발표만 이제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수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한 이 정도, 요 사이. 3.25에서 3.75 요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일단 저번 단계에서 한 단계는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유가도 급락하고,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본격적인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상단을 한 단계 낮춰 잡았습니다,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금리 인상은 아마 올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아마 4분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4분기 중에서도 4분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 여력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약간 좀
하락으로 접어든 그런 것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베어마켓 랠리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난이도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과거 여러 번에,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그 사이클에서 보여줬던 베어마켓 랠리는 대부분 그 하락분의 50% 이상은 되돌렸어요. 그리고 많이 돌렸을 때는 61.8%까지 되돌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야만 보통 이렇게 되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 차트상으로는 다시 상방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좀 좋게 보여지거든요. 보통 그때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베어마켓 랠리 끝부분에 왕창 물리면서 이제 완전 깡통을 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가 뒤바뀌는 거죠. 하지만 이번 베어마켓 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수 없으면 50%도 아니고 38.2%, 뭐 38%, 뭐 이 정도까지 그 미만에서 그냥 1달러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처음 보는 지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거대한 1차 패닉 셀링이 완료된 이후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상황에서는 어쨌든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이 아마 압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초입에 개인들이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딱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오히려 1차 패닉 셀링이 나온 이후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부터 하방 베팅을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저들은 이 상황에서 하방 베팅에 나선 개인들을 깡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제 베어마켓 랠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표상으로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베어마켓 랠리보다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요 정도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쁜 의미로 처음 보는 지표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 단위로 매크로 시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 기간에서도 우리가 경계감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지수 흐름 자체가 좀 좋아 보이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때서야 시장의 좋은 전망을 이제 예상하면서 매수에 동참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불트랩일 수도 있어요. 불트랩에 딱 걸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형태로 시장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특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진입하신 주린이 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들 자체가 다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본능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일단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주린이가 됐건 아니건 한 가지 제가 뭐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2020년에서 시장이 올랐던 상황 그리고 2021년에서 위에서 고가에서 횡보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올해 초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패닉 셀링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하반기까지 내년 초까지 이때 나오는 이 주식의 흐름, 지수의 흐름과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이거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가치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부디 이거를 관찰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장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이거 관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예 뼈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제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활동을 하실 분들은 지금의 이 경험 허투루 이제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그 정도이고요. 이제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시황들이 또 바뀌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정보들을 좀 잘 분석을 해서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